안녕하세요. 자, 현대화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소재, 신소재 개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신소재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아마 세라믹, 실리콘, 아마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골프채 같은데도 굉장히 신소재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았고, 뭐 같은 힘으로 쳐도 더 세게 더 잘 나가는 뭐 그런 소재가 있을 거예요. 뭐 광고 같은데 보니까 뭐 티타늄이나 뭐 어쩐 그 새로운 금속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 신소재는 무엇인가? 또 신소재와 이 현대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소재, 새로운 재료. 소재라는 건 재료란 뜻이잖아요. 어, 새로운 재료란 뜻인데, 자, 옛날에는 굉장히 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도구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던 재료를 가지고 어떤 시대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뭐 석기는 돌이죠. 청동기는 청동, 철은 이제 철인데 이런 소재의 이름을 가지고 재료의 이름을 가지고 시대 이름을 붙일 만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그 이후로 뭐 실리콘 시대, 플라스틱 시대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철기 시대까지는 우리가 요 소재 가지고 이름 붙였던 거죠. 자, 그럼 신소재는 뭐냐? 자, 석기 시대, 돌을 주로 쓰던 시대는 이 구리나 청동 같은 금속으로 만든 도구가 굉장히 새로운 소재였겠죠. 신소재였을 거예요. 또 청동기 시대는 더 단단하고 어, 더 이렇게 강한 철을 그 소재로 쓰는 게 철이 굉장히 신소재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이름도 알기 어려운 다양한 신소재가 쓰이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소재라는 거는 그 시기마다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는 철기가 신소재, 철이 신소재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철은 이제 옛날 구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 소재가 된 거죠. 자, 뭐 그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를 만드는 실리콘, 어, 20세기 들어올 때만 해도 굉장한 신소재였죠. 이 반도체라니. 이 진공관으로 컴퓨터를 만들 때 이 진공관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재료를 이용했어야 했는데 실리콘으로 만드니까 실리콘 반도체로 만드니까 이게 굉장히 작아지더라. 그렇죠. 그런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은 실리콘은 너무 많이 쓰고 있죠. 반도체 너무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자, 이런 그 시기대에 따라서 신소재라는 그 정의가 달라지는데요. 자, 그러면은 신소재 개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소재라는 건 지금 현재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전부터 신소재라는 건 있어 왔다는 거죠. 자, 신소재 어떻게 개발할까요? 신소재를 개발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 기존에 그래 신소재라고 해서 없던 걸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건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서야 발견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화학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화학의 발전으로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 또 어떤 화학 결합의 성질을 또 알 수 있고 또 그걸 또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소재까지 발견하는 그런 단계까지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두 가지 이상의 소재를 혼합해서 합하면 또 이렇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창의적인 창의성도 그렇다 그래요. 창의성도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고 기존에 있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거 두 개를 한번 합쳐본다든가 전혀 관계없던 거 뭐 이러면 창의성이 된다 그러죠. 신소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노 기술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최근 옛날부터도 있고요. 최근까지 옛날부터 최근까지 이용되는 신소재 개발 방법입니다. 자, 이런 예에 해당하는 이런 개발 방법에 따라서 어떤 예가 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앞으로도 어떻게 신소재가 발견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아까 두 물질 이상을 섞어서 신소재를 개발하는 거 이거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 이거 뭐야? 이거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는 뭐 지금 기원전 3000년 전, 지금 뭐 한 5000년 전에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그렇게 50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소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그 돌 사이 이 피라미드가 돌을 쌓아갖고 만든 그렇는데 이 돌 사이를 붙이는데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만든 모르타르라는 신소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금 이용하는 시멘트도 거의 비슷한 소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피라미드 아직까지 남아 있고 정말 또 여기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그 사진 밑에 보시면 이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자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오래전에 이런 거대한 건물을 만들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게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이 옛날에 정말 아주 상상할 수 없이 옛날에 막 다른 지역에서는 다 원시적인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셈이 났는지 저거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외계인이 와서 만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지어내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노력을 들여서 또 신소재를 개발해서 만들어냈던 그런 것입니다. 자, 또 아까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물질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그런 신소재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1930년대에 개발됐던 지금은 이제 구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1930년대에 개발해서 지금 벌써 거의 90년 가까이 지난 거잖아요. 80년, 90년 가까이 지난 바로 나일론입니다. 자, 나일론은 그 미국의 이제 듀퐁이라고 하는 듀폰 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화학 회사가 있는데요. 원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캐러더스라는 분이 이 듀퐁의 연구원으로 가서 요 개발한 신소재 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합성 섬유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폴리에스테르라든가 여러 가지 합성 섬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나일론이 이 합성 섬유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 그 낙하산이나 방탄복 같은데 그러니까 군인들 입는 군복 같은데 요 비단을 이용했는데요. 자, 비단은 어떻게 만들어요? 비단은 이제 뽕나무 밭에서 누에를 키워갖고 누에가 토해낸 실을 갖다가 뽑아내서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큰 뽕나무 밭도 필요하고요. 이게 누에를 키우는데 드는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비단이 비싼 거죠. 비단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비단 하면은 좀 이제 고급 옷 소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비싸니까 비싸고 또 이 천연 섬유들이 좋긴 한데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결도 부드럽고 좋긴 한데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 비단은 이제 그 견직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누에 나방으로부터 얻는 거고 이제 모직물이라고 있잖아요. 양털로 짠 걸 모직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직물은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은데 이게 모직물만 있으면 이게 금방 해지고 금방 이제 찢어져요. 그래서 요새는 100% 모직물보다는 약간 혼방이라고 하죠. 폴리에스테르 섬유, 합성 섬유를 이렇게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양털 만든 그 모직물 느낌도 나고 좀 강도도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비단 같은 건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좀 석탄과 물, 공기 이런 이제 화학 공장에서 만들면은 그런 이제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2차 세계 대전 때 이럴 때 군복이라든가 이런 걸 군인들 군복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비단으로는 이제 그 양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이제 나일론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었던 거죠. 또 굉장히 이제 질기고 강했죠. 그래서 나일론은 이제 지금도 그 많이 여성들 스타킹이라든가 그런 데도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런 이제 섬유죠. 물론 이제 뭐 그 감촉이 이 천연 섬유만큼 좋지는 않고 또 물을 잘 흡수를 못하는 성질이 있어갖고 땀 흡수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옷에 입을 때 그런 단점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요 강도가 높다는 거 그래서 뭐 잘 얇게 만들어도 잘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아주 그런 이제 장점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두 물질을 합친다든가 아니면은 존재했었는데
그거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물질들이 신소재가 있는가 하면요. 기존에 있던 물질을 신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신소재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탄소를 이용한 거예요. 탄소를 갖다가요. 나노 기술, 나노라고 하는 건 매우 작게 만드는 기술이죠. 탄소를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면은 굉장히 새로운 소재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그래핀인데요. 그래핀입니다. 이 그래핀은 굉장히 얇으면서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그래핀을 광고하는 요 그림인데요. 이 고양이가 이렇게 고양이가 요 그래핀으로 된 이 해먹을 이렇게 타고 있는데 요 해먹의 무게가 해먹이 아주 얇고 그래서 해먹의 무게가 이 고양이 털 하나의 무게만큼도 안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탄소와 나노화학을 이용한 신소재는요. 그래핀뿐만 아니라 이 플러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핀이 있어요. 자, 플로렌은 요거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전 축구공이 생각납니다. 축구공. 자, 실제로 이제 축구공 모양이에요. 이 탄소가 축구공처럼 오각형, 육각형을 이뤄서 이렇게 동그란 공 모양을 이루는 건데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여기 안에 이제 빈 공간이 있고, 요런 이제 그리고 굉장히 작은데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탄소 나노튜브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제 작고 이렇게 요건 튜브 모양이죠. 그러니까 얘는 공 모양이고 얘는 동그란 공 모양이고 얘는 이제 플로렌은 공 모양이고 탄소 나노튜브는 이렇게 요런 이제 모양이고 요런 이제 관 모양이고 그래핀은 이렇게 판판한 판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그래핀을 갖다가 둘둘 말면은 이제 탄소 나노튜브가 되는 거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둘러싸면 이제 플로렌이 되는 건데 자, 이 탄소로 만든 요 그래핀이라든가 플로렌이라든가 탄소 나노튜브가요. 굉장히 강한데 또 부드러워요. 잘 휘어지고 그래요. 잘 휘어지고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합니다. 전기가 잘 통해요. 탄소가 전기가 잘 통한다. 좀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본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이 탄소로 만든 요 이 세 가지 그 플로렌,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그래핀 요게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 소재 뭐 태양 전지라든가 뭐 어떻게 또 굉장히 얇으니까 얇은 게 이제 진짜 원자 하나 크기로 얇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전기도 잘 통하니까 거기다가 투명해요. 얇으니까 투명해.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스마트폰 이 위에다가 이걸 딱 씌우면은 전기가 통하니까 그 누르면은 이 사람의 이제 전기 전도도의 변화를 통해서 이 터치도 되는 거예요. 터치 되는 거를 사실은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 터치 어떻게 감지하냐면은 스마트폰 유리 사이에 얇은 이제 전극 눈에 안 보이게 얇은 전극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거거든요. 이 격자 모양으로 전극을 이렇게 심어 놓는 건데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하면은 더 자세한 더 이렇게 얇은 이런 전극을 심어 놓지 않아도 더 얇게 그렇죠?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전기가 통한다는 성질 때문에 또 굉장히 강하다는 성질 때문에 이런 전자제품에도 쓰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얇고 가벼우니까 뭐 우주선이라든가 강도 강하니까 가벼우면서 강도 강한 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꿈의 물질입니다. 요 그래핀은 우리가 또 요게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대학의 가임 교수랑 가임 교수가 맨체스터 대학의 가임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개발했거든요. 근데 요 가임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가임 교수님이 원래 이 그래핀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 노벨상을 받기 전에 이그 노벨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자, 혹시 이그 노벨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노벨상인 이그 노벨상은요 노벨상하고 다른 게
좀 이렇게 재밌는 연구, 좀 엉뚱한 연구를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떤 벌레한테 쏘였을 때 가장 아픈지 뭐 이런 연구를 한다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가임 교수는 이그 노벨상을 뭘로 받았냐면요. 이 개구리를 갖다가요. 개구리가 이 초전도체에서 초전도체 들어본 적 있어요? 초전도체는 이게 굉장히 차가운 온도에서 자석 위에다가 자석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올려놓으면요, 이 초전도체가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초전도체의 성질을 이용했는데 이 초전도체가 꼭 이렇게 그 어떤 금속일 필요 없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개구리를 초전도체처럼 이렇게 둥둥 자석 위에 둥둥 띄우는 그런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 공중부양 실험을 했다고. 개구리 공중부양 실험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엉뚱해 보여요, 일반인이 볼 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그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요 그래핀을 개발한 공로로 진짜 노벨 물리학상도 받습니다. 진짜 노벨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그 노벨상과 진짜 노벨상을 받은 첫 그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가임 교수가 이 그래핀을 개발하는 것도 되게 엉뚱했어요. 그래핀이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핀을 개발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흑연이라 이 탄소로 돼 있잖아요. 탄소로 돼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인데 다이아몬드도 탄소로 돼 있고요. 흑연도 탄소로 돼 있어요. 특히 흑연이라는 건 그래핀이 막 겹겹이 쌓인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흑연을 이용해서 그래핀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고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가임 교수는 스카치 테이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로 이걸로 이 흑연 조각을 붙였다 띄었다 몇 번 해갖고 어렵지 않게, 굉장히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런 실험을 가지고 그래핀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연구라면은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탄소가 의외로 전기 잘 통하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탄소로 돼 있는데도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가 안 통하는데요. 흑연이라든가 이런 그 그래핀 이런 건 전기가 되게 잘 통해요. 특히 이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섬유라는 또 신소재가 있는데, 탄소 섬유가 이게 가볍고 강도가 굉장히 세요. 강도가 세갖고 이 가볍고 강도가 센 것 중에 우리가 그래 탄소 섬유로 만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낚싯대가 있어요. 낚싯대. 그 물고기 낚을 때 쓰는 낚싯대. 낚싯대가 굉장히 이제 탄력이 좋아야 이렇게 손맛도 느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딱 좋은, 그리고 들고 다니기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좋은 게 이제 낚싯대 만들기 딱 좋은 게 이제 탄소 섬유인데요. 근데 이 탄소 섬유가 그 전기가 잘 통해요. 근데 이 낚싯대 보면은 플라스틱처럼 생겼잖아요. 플라스틱이 보통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낚싯대가 전기 안 통하는 줄 알고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그냥 탔다가, 지하철 같은데 선로에 이렇게 전기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낚싯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탔다가 낚싯대가 길잖아요. 긴 낚싯대가 전선에 걸려갖고 막 감전돼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낚싯대 절대 그 전기나 이런데 되면 안 되고요. 특히 지하철 같은 데 탈 때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딱 접어갖고 이렇게 타야만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신소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자, 이거 이런 그래핀 같은 걸 만드는 이제 나노화학,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각광받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소재를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성질이 많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DNA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배터리, 여러분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9월 22일인데요. 미국의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회사에서 미국 시간으로 2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배터리 데이라고 해서 뭐 배터리에 대해서 중대한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배터리를 보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어쨌든 지금은 전기 자동차의 주요 핵심 소재가 배터리거든요. 왜냐면은 전기 자동차의 모터로 가게 하는 거는, 전기 모터로 가게 하는 거는 요거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 자동차도 자동차 자체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엔진 만드는 게 어렵지.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는요, 이 모터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터리, 오래가는 배터리. 이게 왜냐면 전기 자동차가 막 사람 싣고 오래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전기량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래핀을 전도체로 활용하거나 해서 뭐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오늘 배터리 데이 때 이때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그런 게 나오려나요? 어.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이 나노 소재니까 구멍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물을 여기를 통과시키면은 물 분자만 통과하고 다른 거는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바닷물에 있는 뭐 이온 같은 것도 이온 같이 굉장히 작은 물질도 통과 차단하고 물만 통과시키는 그런 이제 그러면은 바닷물을 이렇게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걸 이 그래핀 같은 걸 이렇게 통과시키면은 이그 소금기는 제거하고 물만 통과시켜서 이렇게 담수를 만드는데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전자종이 미래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차체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에너지가 적게 들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사람을 보호하려면 단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비행기라든가 비행기도 그렇고 날아다니면 가벼워야 되는데 이게 또 어디 부딪혔을 때 강도가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겠죠. 이렇게 얇으면서도 강한 물질, 그래핀처럼 이런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나노화학.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겠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신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그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사용되는 것도 뭐 등산복 같은 데 만든 등산복이나 등산화 같은 거 쓰는 고어텍스 그렇죠? 고어텍스 얘가 물은 통과시키지 않는데 수증기는 통과시키거든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요 몸에서 나는 땀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밖으로 나가는데 비를 맞으면 이게 비가 몸에 새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요런 소재. 지금이야 뭐 많이 쓰는 소재지만 이게 처음 나올 때는 이런 신소재가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뭐 스포츠에도 많이 쓰여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상어의 피부를 닮은 그런 상어의 피부에 막 돌기가 작은 돌기가 나 있다고 하는데 이 상어 돌기를 그 모방해서 만든 수영복 그러면 이제 물의 저항을 적게 받아서 그 헤엄치는 속도가 빨라지죠. 아까도 말했지만 뭐 골프채 같은 데도 그런 여러 가지 신소재 기술이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화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화학 발전 아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현대 화학에 대해서 여기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학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